플로리다주 도심에 소형 비행기가 추락해 3명이 숨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관세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늘부터 불법 체류자에 대한 의무 등록제를 시행합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기업의 대대적인 투자를 강조하고 나섰고 범보수 진영에선 홍준표, 나경원 두 사람이 대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일주일 만에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났습니다. 사과나 반성은 없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금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보카러턴 도심에 소형 비행기가 추락해 탑승자 3명이 숨졌습니다. 기계적결함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하루 전 뉴욕에서는 헬기 추락 사고로 6명이 목숨을 잃는 등 잇따른 항공기 사고에 충격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두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폭탄이 터지듯 갑자기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이를 지켜본 주민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추락한 비행기는 도로 위 차량을 덮쳤고 잔해는 인근 기차 선로까지 퍼졌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플로리다주 남동부 보카러턴 도심에 소형 비행기가 추락해 탑승자 3명이 숨졌습니다. 지상에 있던 차량 운전자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 on the plane, 3 souls on board, and we can confirm those were all fatalities. One gentleman on the ground he hit a tree because of all the debris and the fire. It's non-life-threatening injuries on him. 소방 당국은 비행기의 기계적 결함을 추락 원인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불과 하루 전 뉴욕에서도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관광객을 태운 헬리콥터가 허드슨 강에 추락해 조종사를 포함해 탑승자 6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숨진 이들 가운데는 글로벌 기업 지멘스의 자회사 지멘스 모빌리티의 최고 경영자와 그의 아내 그리고 세 자녀가 포함돼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Immediate life-saving measures were undertaken on the vessels at the scene as well as the adjoining pier. 4 victims were pronounced dead on scene and 2 more were removed to local area hospitals where sadly both succumbed to their injury. 당시 헬리콥터는 이륙 직후 연료 부족 경고를 받았고 조종사가 비상 착륙을 시도했지만 지점에 도달하지 못한 채 강으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에서 SBS 이두현입니다. 지난 1월 대형 항공기 사고가 일어난 미국 워싱턴 DC 인근의 공항에서 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어제 오후 12시 45분쯤 아메리칸 소속 여객기 2대의 날개 끝이 비행기 활주로에서 부딪혔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으로 향하던 항공편에는 뉴욕과 뉴저지 지역 출신 연방의원들이 탑승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충돌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고 이번 사고의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레이건 공항에서 연이어 발생한 항공사고와 관련해 공항의 혼잡도와 관제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Just concerned in light of recent firings of hundreds of FAA employees, most of whom had to do with safety control type roles. 한편 레이건 공항에서는 지난 1월 육군 블랙호크 헬리콥터와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가 충돌해 67명이 숨졌습니다. 전 세계 관세 전쟁을 촉발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강대강 대치 중인 중국엔 계속 보복한다면 중국에게 좋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소비자 심리는 빠르게 악화하고 인플레 우려는 4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무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건강검진을 받기에 앞서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관세 정책을 정말 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세계에 매우 흥미로운 일이라며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예는 없다던 상호관세를 중국만 남긴 채 시행 13시간여 만에 사실상 번복하는가 하면 145% 관세 폭탄을 때린 대중전선조차 승기를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The president is asking for Americans trust in Trump, as I just said, trust in his economic agenda and formula. It's a proven formula that works. 하지만 미 국채 매도세가 이어지는 등 불안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미시간대의 4월 소비자 심리지수도 전달보다 10.9% 급락한 50.8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6.7%로 1981년 이후 44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향해 보복을 중단하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If China continues to retaliate, it's not good for China.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the strongest, best economy in the world. 월스트리트 저널은 90일 안에 75개국 이상과 협상을 타결하려는 트럼프 정부가 최종 협정 체결에 앞서 외국 정부로부터 특정 경제 개혁에 대한 서면 약속을 받는 수준에서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두렵지 않다며 미국과의 장기전을 예고했습니다. 이 소식은 베이징에서 권란 특파원입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84%에서 125%로 인상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추가 부과한 상호 관세와 같은 세율로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을 향해 기본 경제 규칙과 상식에 어긋나는 일방적 괴롭힘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다만 관세는 숫자 노름일 뿐이라며 앞으로도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해도 관세율로 상대하진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미 관세율이 높아질 대로 높아져 효과가 크지 않단 겁니다. 鉴于在目前关税水平下，美国输华商品已无市场接受可能性。如果美方后续对中国输美商品继续加征关税，中方将不予理会。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부당한 억압이 두렵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2기 관세 전쟁 이후 밝힌 첫 입장인데 장기전 태세를 분명히 한 겁니다. 中国发展始终靠的是自力更生、艰苦奋斗，从不靠谁的恩赐，更不畏惧任何无理打压。 관세 외에도 미국 여행 자제, 영화 수입 축소 등의 조치를 내놓은 중국은 전 세계 공급망 우위인 희토류 수출 통제 확대 등 비관세 카드들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 주석이 올해 첫 해외 순방으로 다음 주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를 방문하는 등 외교전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전기차 관세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EU와도 올 7월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관세 폐기 협상을 재개하는 등 반트럼프 연대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란입니다. 네, 이번 달 미국 소비자 심리가 급락하며 사상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의 조사에 따르면 이번 달 소비자 심리는 11% 급락했는데 이는 1952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심지어 대공황 당시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정책이 최근 몇 달간 소비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시간대 조사에 따르면 소비 심리 악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하기 전부터 이미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3월 25일부터 4월 8일 사이에 진행됐으며 최근 발표된 관세 90일 유예 조치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늘부터 불법 체류자에 대한 의무 등록제를 시행합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트럼프 정부의 불법 체류자 등록제 시행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14세 이상 불법 체류자는 정부의 지문과 주소 등을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14세 미만의 경우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대신 등록해야 합니다. 미국은 1940년 외국인 등록법을 통해 장기 체류 외국인의 등록을 의무화했지만 실제 법 집행은 수십 년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불법 체류자들이 추방 위험을 우려해 자발적으로 등록에 협조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두 달 동안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 529명 이상의 비자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 방송은 자체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2월과 3월 두 달간 미국 내 88개 대학에서
최소 529명의 학생과 교수진 그리고 연구원의 비자가 취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비자 취소 사유는 대상자들이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참여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은 연방 국무부가 유학생 등 교환 프로그램 비자를 개별적으로 취소하고 있어 대학교 측조차 비자 취소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비자가 취소된 유학생들이 구금된 정황은 없지만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또는 즉시 출국해야 하는지도 불확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가한 콜롬비아대 대학원생 마흐무드 칼릴에 대해 추방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루이지애나주 이민판사는 칼릴의 체류가 외교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칼릴 측은 법적 대응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연방법원의 지침으로 별도 소송 절차가 끝날 때까지 칼릴의 추방은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회보장국이 6천 명 이상의 이민자를 사망자로 분류하고 이들의 사회보장 번호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조치는 해당 이민자들의 사회보장 혜택을 중단시켜 금융서비스 이용을 어렵게 만들고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회보장 번호가 취소된 이민자들은 현재 은행 계좌 개설과 운전면허 갱신, 그리고 취업 등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천 명이 넘는 이민자들이 어떻게 선정됐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사회보장국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구체적인 수정 계획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뉴스 계속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총상을 입고도 주먹을 치켜드는 상징적인 장면을 그린 그림이 백악관에 전시됐습니다. 백악관은 공식 SNS에 그림을 공개하고 백악관 동관, 가장 눈에 띄는 장소에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초상화는 다른 위치로 옮겨졌으며 이는 전통적인 배치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림은 지난해 펜실베니아 유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암살 시도를 당하고도 주먹을 치켜든 모습을 포착한 사진으로 지지층 결집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서울이 2024 세계 50대 부자 도시 순위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의 백만장자 수는 6만 6천 명으로 전년도보다 2만 6,500명 줄어 24위로 밀려났습니다. 이는 원화 약세와 정치적 불안 등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한편 뉴욕은 38만 4,500명의 백만장자를 보유하며 1위를 차지했고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과 도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20달러짜리 스무디 등 고급 식료품점으로 유명한 LA원이 위생검사에서 바퀴벌레가 발견돼 일시 폐쇄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LA원 산타모니카 지점에서 살아있는 바퀴벌레 2마리와 죽은 바퀴벌레 1마리가 발견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구역은 스무디와 커피 등을 제공하는 핵심 공간으로 위생 점수는 100점 만점에 84점, B등급이었습니다. LA원 측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자발적으로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어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오늘은 국가의 부는 기업이 창출한다며 기업의 대대적인 투자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2차례 대선 도전 때보다 더 절박해졌고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도 말했습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대선 출사표에서 K-이니셔티브, 즉 세계 선도국가란 화두를 던진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 국회를 찾아 자신의 정치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냉혹한 글로벌 전장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이젠 모방에서 주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는 겁니다. 이념과 진영 대결은 거대한 생존 문제 앞에 모두 사소한 일일 뿐이라며 기업에 대한 국가의 과감한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국가의 부는 기업이 창출하죠. 또 국가 간 경쟁을 넘어서서 글로벌 경쟁들은 기업이 하죠.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한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 앞선 2차례 대선 도전 때와 달라진 게 뭐냐는 질문엔 좀 더 절박해졌고 좀 더 간절해졌고
좀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발표엔 선거 캠프의 핵심 인사들만 대동했는데 친명색채가 옅은 인사들과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의 주요 직책을 맡겨 원팀 이미지를 부각하려 했다는 평입니다. 민주당 특별당규위원회는 경선 규칙 논의를 마무리했습니다. 모든 후보가 다 불만을 가지는 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 준비위원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지난 두 차례 대선 때처럼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을 모두 선거인단으로 포함시켜 투표를 진행하는 국민 경선과 권리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로 후보를 선출하는 국민 참여 경선을 놓고 논의해오다 국민 참여 경선으로 의견을 모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국민 경선 방식으로 치러진 지난 2021년 대선 경선에선 막판에 이 전 대표에게 이낙연 전 총리가 따라붙으면서 이 전 대표가 자칫 과반 득표를 못 얻을 뻔했습니다. 경선 규칙은 당원 토론회와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안이 마련되고 이후 당 중앙위원회 등을 거쳐 확정되는데 비명계 김두관 전 경남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 측은 완전 국민 경선이나 적어도 2021년과 같은 국민 경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어떤 결정도 수용하겠다는 입장만 낸 상태입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오늘 시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대선에 나가기 위해 사퇴한 첫 현역 지자체장입니다. 국민의힘 5선인 나경원 의원도 대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시청에서 퇴임식을 했습니다. 대선 출마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상 대선 30일 전인 다음 달 4일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다음 달 3일 끝나니 본선 후보가 안 된다면 사퇴 안 해도 되지만 홍 시장은 사퇴 후 출마를 선택했습니다. 이번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첫 지자체장인데 출마 선언은 모레입니다. 통합의 시대 정신으로 좌우 이념을 넘어서 하나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5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대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번 대선을 체제 전쟁으로 규정하면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꺾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반자유, 반헌법 세력에 대한민국을 혼납할 것인가입니다. 제2의 6.25 전쟁, 건국 전쟁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의원 회관을 돌면서 원내 지지세 규합에 나섰습니다. 후보 단일화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가능하다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후보와 연합은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건 기회 있을 때마다. 그제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울산과 부산을 찾았습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 등을 방문해 애로사항 등을 들었습니다. 조선과 자동차의 심장인 울산 같은 곳에서 더 산업이 발전하고 더 사람들이 잘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내일 대선 출마 선언을 예고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정 챙기기에 집중했는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차출론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일각에서 한대행을 위한 경선 특혜 요구가 제기된 데 대해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정당에서 특정 경선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더 큰 혜택을 드리거나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고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구 경북 지역 공약 간담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 정치 경험이 부족한 검사 출신이라고 깎아내렸고 유승민 전 의원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은 국민의힘 경선 방식에 반발하며 출마 여부를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일주일 만인 어제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 앞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는데 국민을 향한 사과나 반성의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로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차량을 타고 관저를 퇴거하다가 진입로에서 내린 겁니다. 모여있던 지지자들에게 다가갔고 손을 흔들었고 미소를 지었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대학생으로 추정되는 청년들을 한 명 한 명 안아주기도 했습니다. 차량에 다시 탄 뒤에도 손인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동하는 중간 차량에서 또 내려 지지자들과 악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일주일 만에 관저를 떠나는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모습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관저를 떠나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모진과 20여 분간 인사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직원 200여 명도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배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조치 이후 미래 세대가 엄중한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가치 소중함을 인식하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향해 지난 겨울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이 밤낮 없이 한남동 관저 앞을 지켜뒀다. 그 뜨거운 열애를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이후 관저 퇴거와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의 뜻은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호 차량으로 이동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20분 만에 서울 서초동 자택에 도착했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생활을 886일 만에 끝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어제 낮부터 관저 앞에 모였고 일부는 눈물을 흘리며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배웅했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선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어제 낮 12시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예고한 관저 퇴거 시간이 5시간여 남았는데 윤 어게인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든 지지자들이 속속 모여듭니다. 대통령 선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나오시기를 저희는 바라기고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것. 오후 3시부터 본격적인 집회가 시작되자 파면을 선고한 헌재 결정을 승복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관저를 나오면서 청년들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윤 전 대통령 의사가 전달되자 20대부터 40대 시민 200명이 선발됐습니다. 신원 확인을 마친 지지자들은 관저 정문 앞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 대기했고 윤 전 대통령이 나오자 직접 인사하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관저를 떠난 이후에도 지지자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윤 전 대통령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선 윤 전 대통령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를 주최한 내란 청산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됐지만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윤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하고 내란 공범인 한덕수 권한대행도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란 동조자들, 조금 한덕순이 누구지 최상무인이 전부 죄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아직도 우리는 내란에 종식이 안 된 것 같고.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공관을 향해 행진했습니다. SBS 김태원입니다. 내란죄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재판에 나올 때 법원 지하주차장을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전직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비공개 출석을 허용한 건데 특혜가 아닌 청사 방호 차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윤아 기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을 사흘 앞둔 어제 법원은 재판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원에 출입하는 걸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가 법원 직원용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법원은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어제 저녁 8시부터 재판 당일 자정까지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보안 검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재판에 나올 때 법원 청사 지하주차장 진출입을 허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이후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할 때 지상출입구를 이용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9년 보석으로 석방된 뒤 불구속 재판을 받으면서 지상출입구로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치는 법원이 첫 공판이자 탄핵 직후 상황을 고려해 청사 방호 차원에서 결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사건 관계인과의 충돌 가능성과 민원인들의 불편과 혼란도 고려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판 검사들에게도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출석 의무가 없던 2차 공판 준비 기일엔 법원에 불출석했는데 다음 주 시작하는 정식 재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해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 자택인 아크로비스타에서 서울중앙지법까지는 도보로 약 10분 거리입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6.25 전쟁 발발 75주년을 기념해 오는 13일 일요일 워싱턴 DC에서 평화 콘서트가 열립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내일 오전 9시 LA 총영사관 주차장에서 무료 백내장과 시력 검사가 실시됩니다. 비전 케어와 다운타운 라이온스 클럽, 유니파이드 라이온스 클럽 등은 신분과 보험 여부에 상관없이 무료로 백내장과 시력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LA 한국교육원이 다음 달부터 진행되는 한지 공예 등 특별 강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교육원은 지난해 겨울특강에서 인기가 많았던 한지 공예와 디지털 캘리그라피, 냅킨 공예, 보자기 포장 등 4개의 프로그램을 5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수강을 원하는 한인들은 오는 14일부터 온라인과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25 전쟁 발발 75주년을 기념해 오는 13일 평화 콘서트가 열립니다. 한국보훈부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강정의 장관이 참석하며 한국전 참전용사와 재향군인의 관계자 등 200명을 초청해 우리의 영웅들을 기억하는 평화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14일 오후 5시에는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한국전쟁 참전 영웅들을 위한 위로연도 마련됩니다. 유아용 장난감 제조사 피셔프라이스의 유모차 장난감이 리콜됐습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브런치앤고 유모차 장난감에 있는 계란 치발기의 노른자 부분이 깨지면서 질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25만 3천 개를 리콜했습니다. 제품은 지난 2022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아마존과 월마트, 놀스트롬 등 업체들을 통해 판매됐습니다. 지난해 남매를 데리고 도주한 한인 남성이 살인 혐의로 수배됐습니다. 세크라멘토 경찰국은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면서 이모 씨를 살인 혐의로 수배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지난해 7월 자택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4살과 3살의 남매를 데리고 멕시코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SBS 이브닝 뉴스는 유튜브 채널에서 언제 어디서든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4월 11일 금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